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스몰토크에서는 제가 또 인맥을 동원해서 친구이자 문화부 기자분을 모셔서 이번에는 출판 문화부 기자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옆에 계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의 김슬기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집이고요. 저희 네. 집에 서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재 공개. 네, 최초 공개인데 네. 사실 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앞에도 있고 바닥에도 쌓여 있고 정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 정리된 부분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부터 제가 문화부 생활을 만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출판 문학 담당을 계속하고 있어. 출판 기자랑 문학 기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문학 기자는 정말 시소설 에세이를 쓰잖아. 그럼 출판 담당은 그 외부의 그 나머지 책들을 쓰는 것이 출판 담당 기자인 건가?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배달되는 책이 종류가 달라. 갈색 그 봉투에 보통 이 책들을 보도자료를 여기다 딱 끼워가지고 출판사에서 나 같은 사람이 보내면 반을 딱 접어서 끼워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보낼 때 출판 김슬기 아니면 문학 김유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자기한테 온 책을 보고 열심히 읽고 그 중에 기사를 쓸 책 안 쓸 책을 골라가지고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이건 인터뷰를 하고 이건 기획 기사를 쓰고 이렇게 우리의 상사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사를 매주 만들어내는 게 일단 우리의 루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이 계속 오는데 그 특정 일에 훨씬 많이 오는 게 월요일에 보통 책이 50% 정도가 오는 것 같고 월요일 화요일에 거의 전체 책의 70% 정도가 오고 수목금은 조금 적게 오는데 그 이유가 신문사마다 화요일에 출판 편집회의라는 거를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문화부장,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문화 스포츠 부장이기도 하고 무슨 라이프스타일 부장이기도 하고 그런 부장들이랑 출판팀 기자들이 같이 책을 선별을 해서 모여서 이번 주 토요일자 내지는 금요일자 북섹션에 이 책을 크게 씁시다, 작게 씁시다, 쓰지 맙시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 주에 출판면을 정하는 게 화요일이어서 그게 월요일, 화요일에 책이 오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야. 그게 예를 들어 수요일, 목요일에 왔을 때는 먼저 이렇게 책을 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와서 따끈따끈한 책일수록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때 책이 굉장히 많이 오죠. 월요일엔 거의 하루 종일 책만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평균 100권 정도 이렇게 표지만 보는 경우도 많고 사실 보도자료까지 보게 되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사실 책이 어떤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책은 보통 20권 안쪽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100권 정도를 일단 다 뜯어서 1차 선별을 하고 그 나머지 20권 정도를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이번 주에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인지. 그래서 그거를 보통 월요일 내내 한다고 봅니다. 뜯는 것도 일이겠다. 그래서 뜯는 게 굉장히 힘들고 출판 기자의 가장 힘든 일은 책 봉투를 뜯는 일이고 거의 매주 손을 배.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되게 많아. 화요일에 회의를 해서 약간의 갑론을박도 있고 각자 취향도 다르고 내가 미는 책이 있겠네. 내가 미는 책이 있지. 서로 막 그렇지. 나름의 PT인 거잖아. 내가 이거 쓰고 싶다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는 출판 문학 기사를 쓰는 사람이 2명이니까 사실 이 2명과 데스크까지 3명 정도가 협의를 하면 되는 사실 간단한 회의인데 이 출판팀이 되게 큰 신문사들도 있어서 많게는 5-6명 되는 신문사들이 대표적으로 C일보, H신문 이런데 왜 밝히면 안 돼? 아 그렇지. 한겨레나 조선일보 같은 데는 일단 출판 문학 학술팀이 보통 6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기 책을 밀 때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싸우겠지. 많이 싸우고 취향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이 되면은 수요일 날은 인터뷰를 하거나 실제 기사를 쓰거나 하는 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목요일 저녁
내지는 금요일 오전까지 마감이었었어. 예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정말 길게 잡으면 이틀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틀 근데 반 동안 몇 권을 쓰는 거야? 이틀 반 동안 사실 나는 매주 기사로 쓰는 건 2권 정도고 단신으로는 보통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하는데 단신을 쓰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데 예를 들어 뭐 내가 올해 쓴 책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데 500쪽이 넘는 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쓰게 되면 진짜 화요일, 수요일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집에 와서 일단 밤늦게까지 거의 책을 읽고 뭐 수요일 오후나 뭐 목요일 오전에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 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제일 바빠. 아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가 당겨져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저녁에 신문 제작을 하니까 목요일 오전까지 기사를 마감을 하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고 목요일 저녁에 하루 먼저 토요일자를 제작을 하고 나면 금요일인 이제 다른 취재를 보통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쓸 기획 기사를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하는 것들을 보통 금요일에 몰아서 하고 다시 월요일에 돌아가면 책을 뜯고 이게 반복인 거지. 무한 반복. 토요일자 북섹션이 쭉 나오면은 다른 신문들도 쭉 볼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유발 하라리가 책을 내거나 뭐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책을 내거나 그러면은 모든 신문이 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은 사실 이거 과거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지. 과거 시험. 그래서 사실 보도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 메인 기사 원고지 15장 정도 되는 분량의 기사를 쓸 때는 각자가 소화하는 방식과 각자의 스타일대로 기사를 써서 그 다음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지. 진검승부구나. 그래서 굉장히 쪽팔리는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못하진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기사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오히려 그런 어느 정도 중량급 책들이 나오면 훨씬 더 신경을 써서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다른 신문이랑 겹치는 거보다 나만 이 책을 골라서 쓸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긴 해. 아, 나는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나만 이 책을 안 썼을 때 얘기할 줄 알았어. 나만 이 책을 안 썼을 때는 엄청나지. 그치. 이거는 정말 어떡해. 약간 혼자 바보 되는 기분이긴 한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게 짬이 됐구나. 내가 제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만 썼으면 뭐 그냥 다른 신문이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은. 이 책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지만 여기에 써있지 않은 정보가 보도자료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책이 이런 사연이 있는데 한국과는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내지는 뭐 이 저자가 뭐 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으면 굉장히 고맙고 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책이 굉장히 두껍고 어려울 때 특히 1000쪽짜리 책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가 요약이 잘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 뭐 이렇게 부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읽었을 때도 이 책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내용이 틀린 경우도 가끔씩 있어. 예를 들어 이게 책의 표 1에 써있는 뭐 저자의 양력이랑 보도자료에 쓴 거랑 뭐 내용이 다를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책이 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2주 연속 1위를 했다라고 뭐 표지에 대문짝만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는 이게 숫자가 다른 거야. 그러면은 20주 뭐 이러면.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정작 기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20주인지 21주인지 23주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래 이런 거 빼자라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아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 재미없는 책, 재미없는 영화를 대신 봐주고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경험 자체가 남들이 못하는 사실 엄청난 내공을 쌓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출판 기자를 처음 1년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주일에 100권에서 200권 정도의 책을 매주 이 관상을 보다 보니까 그 책들의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요즘에 이런 일이 화제구나. 뭐 예를 들어 뭐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나면 인공지능 책이 막 미친 듯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난리가 나면은 비트코인 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세상 트렌드를 비록 한두 달 정도의 시차긴 하지만 다 앉아서 느낄 수가 있어. 거기에서 얻는 특별한 인사이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약간 출판 기자에게만 생기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요즘은 책 보면 관상 보면 대충 아, 이 책 잘 만들었다, 잘 나가겠네 이런 게 있겠다. 근데 사실 이 잘 되는 책을 고르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오히려 더 큰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지금 꼰대 같은 그런 거긴 하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출판 기자들이나 문학 기자들이 쓰는 소개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이 됐어. 근데 최근 10년 동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어떤 특정 책을 뭐 한 10개 정도 되는 신문사가 일제히 다 소개를 했고 그 기사를 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도 그 책이 정작 서점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쉽고 사실 그렇게 언론사가 모든 책을 다 보고 고른 책은 분명히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이 많이 안 팔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좋은 책이 묻힌다는 게 되게 아쉬워. 그래서 그 사실 출판사와 편집자들이 정말 신문을 가장 열심히 읽는 집단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거기에서 필진도 얻을 거고 다른 책에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얻을 거고 서평도 많이 참고를 할 텐데 그들은 어느 정도 언론에 소개가 되고 그러면 되게 기뻐하고 우리 책이 빛을 발구나라고 좋아하는데 정작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특히 뭐 요즘에 베스트셀러 한 10위권에 있는 책들 중에는 내가 정작 읽거나 기사를 쓴 책은 한 권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현타 오겠다. 그게 가장 아쉬운 거지. 내가 느끼는 소위 이 동료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다고 느끼고 있거든. 다른 신문사의 출판 기자들, 문학 기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고 한국 작가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힘이 좀 부족한 게 아쉽지.